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안전띠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없는 군 수송 차량을 타다 사고가 나도 장병들은 보험 적용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 교직원에 대해 피해 여교사가 근무지 분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군산 분도 선유도가 다리로 연결되면서 관광객 불법 수송 등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일교차 최대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가운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군 수송 차량의 안전띠 없는 질주와 그 위험성을 여러 차례 보도하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 의병제대까지 한 20대 남성은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게 고작이었습니다. 허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군 생활을 한 23살 최모 씨는 군 복무 중 당한 교통사고로 2년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군용 트럭이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몸을 다쳤는데 사고 당시 최 씨는 안전띠 없는 운전석 뒤편에 있다 튕겨져 나가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애가 차를 이렇게 타면 옆좌석에 타면 막 불안해하고 막 초조해해요. 운전을 한 번씩이라도 해보라 이래 해도 너무 무서워하고. 이 사고로 의병제대까지 해야 했지만 최 씨가 받은 보상은 장애보상금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수술비와 소송에 든 돈만 벌써 1,5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군 차량이 든 보험은 재산상 피해를 위한 것일 뿐 군인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누구는 배상만 받고 누구는 또 보험에서 또 배상받고 하면 이중 배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 똑같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만 합니다.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민간 병원에 맡길 필요가 없다는 건데 최 씨는 십자인대 파열을 한 달 넘게 알지 못한 군 병원에 수술을 맡길 수 없었던 겁니다. 의병 제대를 하고 나서 재활치료도 받고 뭐 성형수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고 제대했으니까 이제 부모가 알아서 하라는. 군용차 사고는 5년간 무려 3만 7천여 건이 발생해 3명이 죽고 397명이 다쳤습니다. 군 복무는 가장 값진 시간을 국가에 바치는 일인 만큼 국가의 적절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북대가 약대 신설 1차 심사를 통과해 약대 신설 가시화가 됐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2개 대학이 요청한 약학대학 유치 심사 결과 전북대와 제주대, 한림대 등 3개 대학을 약대 신설 1차 평가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함께 신청했던 군산대는 결국 고비를 넘지 못한 가운데 2차 평가에서는 2개 또는 3개 대학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어서 전북대 약학대학 신설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다시 내 주변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실제 도내 지역 교육청에서 교사와 교직원 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피해 여교사는 근무처를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의 한 지역교육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011년 관내 여교사에게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근됐다가 5년 만에 원래 근무하던 교육청으로 복귀했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학교에 복직한 피해자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즉각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힘이 듭니다. 교육청에 출장을 갈 수도 없고 물건을 구입하러 시장에 갈 수도 없습니다. 언제 마주칠지 모르니까요. 가해 공무원은 이미 정직과 강제 전보로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또다시 자리를 옮기라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전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관행상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고는 있지만 명확한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타까운 건 사실인데 저희 현재 그 규정상으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징계 전보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피해자의 고통을 눈감고 있다며 즉각적인 분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또 가해자가 탄원서를 위조해서 제출한 의심이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전주시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어제 세미나를 열고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민원 응대 과정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받는 직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전주시는 감정노동자가 존중받는 문화 조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고군산 군도 선유도가 각종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있는 새 교량이 가설되면서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자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선유도 한 음식점 앞에 소형 버스가 멈추고 운전기사가 승객을 안으로 안내합니다. 이들 차량은 음식점 업주들이 직접 운전하거나 별도의 차주들이 유지 관리하는데 선유도에만 8대 이릅니다. 이거는 식당 우리 손님 있으면 모시고 개인적인 차로 왔다. 또 군산에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섬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관광용 승합차가 10대나 운행되고 있습니다.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 대부분 불법인데 일부 주민들이 관여되면서 드러내놓고 공론화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썽이 많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세상이 그럴 수가 있냐고. 군산시는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고성 지금 계도를 하고 있지만은 4월부터는 우리 체증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아무튼 현장에서 불법 건축물도 골칫거립니다. 음식점과 민박집, 펜션 등 불법 건축물은 23건에 이르는데 연간 수백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철거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당국의 자진 철거를 권유받았지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특산품 판매장 신축 건물은 창고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허가 기준을 초과한 시설물은 원상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관광객들만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해수욕장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 이동 구간이 뒤섞여 있고 오랜 공사로 안전이 걱정입니다.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되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한 해 500만 명이 찾는 고군산 군도의 선유도가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불법 행위 근절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고창에는 자치단체가 2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황토 전시체험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데다 위탁 사업자와도 소송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전인 지난 2013년 고창군이 19억 원 예산을 들여 만든 황토 전시 체험관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황토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인데 손님 발길은 끊겼고 문도 굳게 잠겼습니다. 지금 내부 수리 있는 중이거든요. 전에 이탁자가 사용했을 때 시설들이 물에 잠겨서 못 쓰게 좀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현재 고창군은 이전 위탁 사업자가 쓰던 물품을 제때 넘기지 않고 시설도 망가뜨렸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 그런데 지난해 초까지 체험관을 운영한 사업자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위탁을 군이 해주고 군이 영업을 못하게 하는 허가가 날 수 없는 건물을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받은 황토체험관은 사업 시작 일주일 만에 문을 닫았는데 이유는 소방설비가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찜질방에 대한 소방법이 엄격해졌지만 고창군은 사실도 모른 채 소방 기준에 미달하는 체험관을 임대해줬던 겁니다. 인지를 못해서 정지를 그 기간 동안 정지를 하고 위탁이랑 정지하고 그 전에는 그 전수복도 가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랴부랴 소방 설비를 갖춰 사업 허가를 냈지만 사업자는 1년이란 시간을 허비한 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수 펌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애를 먹는 등 사업자는 시설 자체가 엉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어설픈 위탁 사업에 사업자와 법적 다툼까지 일면서 수십억짜리 황토체험관이 애물단지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고래를 불법 포획한 선장 49살 박모 씨 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9일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100kg가량의 고래를 포획해 해체하다 정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5월까지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선박을 집중 단속합니다. 국회 쟁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전북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 10곳 중 3곳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당장 현역 정치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여야 사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려면 불가피하게 지역구에서만 28석을 줄여야 합니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내년 총선의 선거구는 지난 선거 때보다 10,000명 이상 늘어난 인구 15만 명에서 30만 명을 기준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북은 지역구 10석 가운데 3곳 정도가 조정 대상입니다. 인구 30만 명이 넘지 않는 익산은 갑과 을 선거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있고 15만 명 미만인 김제부안과 남원임실 순창 선거구는 인접지역과 통폐합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합의에 참여한 당 내부에서도 벌써부터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첫날 합의안 추인에 실패했고 바른미래당도 일부 지도부가 개혁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낙후된 농촌 지역구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구가 현격히 줄고 있는 농어촌을 배려를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 축소는 잘못됐다. 해법으로는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나누는 안이 제시됐지만 이마저도 무늬만 지역 출신일 뿐 당의 눈치를 보는 의원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석수를 300석에 한정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는 거고 본회의에서 과연 이런 내용이 통과될 수 있을까? 분명 선거제 개편은 필요하지만 지역의 희생을 담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개편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산하기관의 첫 인사검증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송상환 도의회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김천환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도덕성과 업무 능력 검증 순으로 진행되는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고 청문 보고서는 강제성도 없어 인사검증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우 개량 사업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한우 암소 개량 사업을 추진해 고급육 출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20%로 늘어나 타 지역보다 14억 원의 추가 소득 창출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암소 개량 사업 외에 농장의 전문가를 보내 농가 스스로 한우 개량 목표를 설정하고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범죄자를 검거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데 폐쇄회로 TV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안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고창의 한 빈집에 침입한 절도범이 인근에 설치된 CCTV에 찍혀 일주일 만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CCTV는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취약지역 49곳에 방범용 CCTV 131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합니다.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 설치된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연중 실시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고창군을 만들겠습니다. 부안 개화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부안 노을 감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부안 노을 감자는 맛이 뛰어나며 껍질이 얇고 저장성이 좋으며 오는 5월까지 시설하우스에서 5,500여 톤이 수확돼 100억 원이 넘는 농가 소득이 예상됩니다. 남원시는 45억 원을 들여 4개 체육시설을 보수합니다. 춘향골 롤러 트랙 경기장에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춘향골 체육공원은 관중석 보수, 용성고 축구장은 인조잔디를 교체합니다. 또 주생 초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 방과 후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2020년 도민체육교회를 비롯해서 전지훈련과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 씨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인 아리아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김제에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오늘부터 일주일간 시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참여자에게는 기본교육과 사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드림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오는 24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음악회로 마련됩니다. 전북 도림미술관은 공모에 선정된 미술가들이 참여하는 전북청년 2019를 오늘부터 선보입니다. 전주 시립 쪽구름 도서관은 오늘부터 일제강점기를 빛낸 위인들을 주제로 테마 도서 전시회를 갖습니다. 피아니스트 이봉기의 독주회가 오는 23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고전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퓨전 뮤지컬 폭소 춘향전이 23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김제 지역 최초 독립만세운동인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기념비 광장에서 열립니다. 김제시가 오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순회 전시 판매 행사를 실시합니다. 정읍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오늘 책 꼬러미 나눠주기 등 북스타트 여는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재능 봉사자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에서 공정무역 강사 양성 프로그램 교육생을 접수받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일교차 최대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가운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4도에서 낮 기온 18도, 익산은 영하 2도에서 17도, 동북권은 무주 1도에서 19도, 장수는 영하 1도에서 17도, 서해안권은 군산 3도에서 14도, 고창은 1도에서 1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과 부안이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단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